그 고등학교 문제 모의고사의 구성은 45문제에서 17문제는 듣기고 45개에서 17개를 빼면 몇 개가 되죠? 28입니까? 네, 28개에서 문법은 단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27개가 독해고, 듣기는 이번에 포괄시였으면 알겠지만 너무 쉽습니다. 고1하고 고2하고 고3 듣기가 있는데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고3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겠지. 듣기는 고3 게 제일 쉬워요. 더 쉬워져. 수능 듣기는 얼마나 쉽냐면 듣다가 졸았어요. 잠이 와서. 근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말해. 깜짝 놀랐어. 그것만 들으면 답이 나와. 네,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 정도로. 네. 삼수한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삼수한 애가 지금 우리 사촌 동생인데, 형 너무 듣기 쉬워. 자다가 갑자기 누가 크게 말했더니 그만 들었더니 다 맞았대, 듣기를. 네, 그 정도로 듣기가 쉽기 때문에. 듣기를 어렵게 못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듣기를 어렵게 내버리면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만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듣기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독해에서 당연히 내는 거고, 독해에서도 빨리 읽어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면 또 외국에서 살다 있는데 잘 맞추기 때문에 웬만하면 머리를 좀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답을 구성하는, 이제 국어로 치면 비문학 위주의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문법에서 앞부분은, 전반부는 글이 온전한 글을 많이 읽고요. 후반부는 이제 글이 깨져가지고 문장이 하나로 밖으로 틀어져 있거나, 또는 퍼즐처럼 글의 순서가 흐트러져 있거나, 또는 글 자체에 빈칸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맞추는 문제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후반부가 훨씬 어렵고 전반부는 되게 쉽겠죠. 여러분이 풀었던 부분이 전반부고, 뭐 18번부터 한 30번까지가 전반부니까 여기를 먼저 수리를 항상 내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주제찾기인데, 주제찾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거나, 또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나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전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나만 알면 돼. 이를테면 글이 편지거나, 요즘 편지를 안 쓰니까 이메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읽고 이 사람이 주문을 하는 건지, 반품을 하는 건지, 환불을 원하는 건지, 주문을 변경하는 건지, 이런 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은 주제가 될 수 없으니까 개인적인 건 주장으로 보고, 네, 개인적이지 않고 약간 객관적인 뭐 설명의 글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뭘 쓰고, 주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의 차이는 살짝씩 다른데, 이런 경우는 보기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나는 이제 문제를 가끔씩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알고 있어야 문제 보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 결국에 뭐 하는 거다? 이 글이 뭔 내용이냐 물어봐. 가장 기본이죠. 읽었는데 뭔 내용이야? 그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sab을 안 얘기입니다.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고3들도 고1들도 고2들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말이 중요하다고? 첫 번째, 그래서. 당연하죠. 두 번째, 어떤 말이 나오면 중요하다고? 그러나. 당연하죠. 해야 한다. 즉 1번, 2번, 3번은 어느 나라 글을 배우건 간에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글을 배워도 그래서 그러나 해야 한단 말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데, 그럼 누가 씁니까? 혼자 씁니까? 둘이 씁니까? 셋이 씁니까? 혼자 쓰겠죠. 지가 몰라서 물어보겠어? 뭐 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고 뒤에서 해답을 제시해줘야겠죠. 물음표로 끝나면 그게 주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럼 어떤 글이 나오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그러면 뒤에 읽어보지 않고 주제는 뭐라고 고르는데, 영어 학습 방법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물음표 앞뒤로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글 같은 경우가 물음표가 하나가 있고
물음표가 2개가 있고 물음표가 3개가 있어. 너무 짜증나요. 왜? 질문만 계속 던지잖아. 1번 밥을 먹는 게 좋을까? 2번 햄버거를 먹는 게 좋을까? 3번 떡볶이를 먹는 게 좋을까? 그러면 되게 짜증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지막에 뭐만 보고 물음표만 보면 이 사람이 뭘 먹을지 결정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 하니까 안 먹을래 뭐 이럴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물음표만 보고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나라 글을 읽거나 영어를 읽거나 나중에 뭐 스페인어 뭘 배우든 간에 여기 다음에 중요한 말 오는 건 당연해요. 5번은 영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호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을 외워야 됩니다. 특히 그러나를 외워야 돼요. 자, 우선은 근다고 치고 아는 거죠. 여기까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네, 뒤에서부터 뭐 연락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뒤로 가서 어렵다 그랬어. 뭐 더럽게 어렵네 그러지 말라고. 뒤로 가서 일부러 어려운 거 적은 거예요 내가. 헨스, 어코드니, 컨스컨트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알고 있죠? 인스테는 대신해죠. 대신에는 그러나 같습니까? 너는 학원 갈래? 난 대신에 학원 빠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대신에 그러나가 될 수밖에 없고 예시라는 단어가 중학교 때는 아직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 맨 처음에 오면 문장 맨 처음에 와야 돼. 그래서 일부러 대문자로 적은 거야. 네, 스틸이란 말은 여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장 맨 앞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레더도 제가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네요.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뜻을 구하라는 방법은 뭐라고? 문장 맨 앞에 있고 대문자로 적혀 있을 거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nonetheless, in fact 등등인데 in fact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은 이란 뜻이지. 사실은 너 좋아해. 사실은 너 싫어해. 둘 다 되잖아. 그래서 in fact는 앞에 있는 말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말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에 적은 것 같고 해야 한다. should, must, have부터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명령, 즉 뭐 이런 거 기억해.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말이 오겠죠. 뭐뭐 하세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말이 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표 보시면 글쓴이가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물음표 앞뒤로 중요한 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로 많이 풀립니다. 별표. 특히 그런 해당되는 단어를 잘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왜 무조건 외워야 돼? 덫이나 허위버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앞에하고 뒤에 있는 게 달라지겠죠. 앞에서 뭐라 그래?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 그랬어. 그럼 허위버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뒤를 안 읽어도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되게 빨리 읽어나갈 수가 있다고. 단어 뜻도 말 그대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 단어가 앞에가 좋아하다 였으니까 이 단어가 싫어하다 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기르시면 좋겠고 넘겨서 이것은 영어만 갖고 있는 특징이고 고등학교 책에는 거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공부하는 거 막 토플이나 그런 거 보면 설명이 잘 돼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가끔씩 들어보면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영어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한번 읽어봐. 예를 들어서 He knows that she will become a teacher.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도 보면 I heard that she went to New York.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여자가 선생님이 될 거란 말이 중요합니까? 네. 내가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자가 여기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고 있다나 들었다는 즉 뒤에 있는 말을 소개하는 말일 뿐이고 결국에 뒤에서 선생님이 되거나 뉴욕이 갔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죠? that 이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가보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that 앞에 나오는 말은 that 뒤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주어의 생각을 표현하는 동사가 자주 나오니까 빨리 여기 that 뒤를 보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앞에 있는 것을 해석을 거의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that 앞에 나오는 동사를 굳이 몰라도 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컨빈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들 막 사들고 난리 칠 거야. 그러지 마. 어떻게 하라고? that 뒤가 중요해. 내가 우리말 해볼까? 그 사람이 확신합니다. 여자가 영리하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여자가 영리하다.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자가 영리하다고.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똑같아. 여자가 영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생각했다, 확신하다, 들었다, 말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주장했다. 똑같아. 여자가 그냥 똑똑하다는 말밖에 없어. 그죠? 그럼 컨비스를 찾아봐야겠어? 아니면 대 뒤에 있는 단어를 찾아봐야겠어? 네. 단어를 찾아보려면 대 뒤에 있는 단어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굳이 찾아서 적으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알면 좋겠다.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다 할 거야. 그 다음 글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기억에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결국에 뭐가 중요해? 우리 기억에 세 가지. 그렇잖아요. 네, 심리학자가 말했건 과학자가 말했건 뇌신경 과학자가 말했건 하버드에 365일 동안 200명의 학생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소개를 할 겁니다. 네, 나는 뭐를 말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한 글자도 빼지 말고 해석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경제적인 방법을 알려줘야죠. 너희들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모든 글자를 안 빼놓고 해석할 수 있겠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알면 좋겠다 이 말이죠. 넘겨서 이 구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바람직하다. 몰라도 돼요. 전문가가 말한다. 몰라도 돼요. 연구가 보여준다, 제안하다가 아닙니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컨클루드란 말은 이런 뜻이야. 선생님들이 컨클루드 같은 단어는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컨클루드가 무슨 뜻이니? 그럼 애들이 몰라요. 그럼 이것도 모르니? 결론이란 단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다 얘들아 그러고 있어. 컨클루드가 중요하겠어? 대리아가 중요하지. 알겠어요? 네, 결론 짓다란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아가 중요하죠. 대리아를 찾아봐야 돼.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자, 컨시드란 단어는 고등학교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됐죠? 내가 몰라도 됩니다. 대리아만 읽으면 돼. 됐냐? 한눈에 보는 정리. 조동사 앞에 것보다 뒤에 거를 더 열심히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배웠으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실은 고3 문제. 어휴 세상에 고3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해봐.
좁아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세계 경제는 불완전하다. 너무 넓어. 네, 너무 넓어졌네. 한국에서 세계로. 현재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불안정이 안정으로 바뀌었죠? 아니요, 틀려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X를 쳐가지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여가 생활이 만족스럽다. 이때는 경제하고 상관이 없게 되네. 네. 그래서 여가 생활을 이렇게 X 치면 됩니다.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이렇게 풀지 마.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네, 이게 가장 좋은 풀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문제를 만들거나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도 하나의 단어를 확 틀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단어가 틀리거나 그런 것이지 전체 문장이 틀리거나 그런 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토플 교재에서는 정답을 고르게 하지는 않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언급했다, 더 크게 언급했다, 내용과 달라진다, 관련이 없는 경우 이렇게 쓰기를 시키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이 기호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 기호를 조금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제가 만든 기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더 넓어지거나 또는 더 넓게 언급되거나 또는 완전히 틀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X 써가지고 풀면 오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면 저렇게 풀면 돼요. 한 번에 답이 안 나올 때 특히 네, 예제 1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1번 답은 뭐예요? 새로운 택시 비즈니스가 여성들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 뭐 그런 것이겠죠. 뭐가 됩니까? A는 여자가 없는데 A 맞나? 이거 2번. A인 것도 같네요. 우선 A라고 적어보고 2번 남자들이 모는 것은 조금 안 좋고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남자들의 운전 습관이나 택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내용 같네요. 그럼 뭐가 답일 것 같아요? 네, 남자라는 단어가 메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C인 것 같습니다. 3번 however 하지만 택시 시스터라는 것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자니까. 택시 시스터는 회사 이름 같아요. 택시 시스터는 새롭고 에어컨도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네, 택시 시스터가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신호를 빨리 찾아서 답을 찾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그러나 해야 한다 물음표 대신데 끊임없이 내가 물어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외워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있는 그러나는 반드시 외워서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외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외워야 돼. 네, 이건 무조건 나올 거다 무조건. 단어를 수천 개 수만 개 외우는 것보다 그러나라는 표현을 계속 외워서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하고